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 얘기부터 짧게 해보자면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토트넘을 주중에 이겼을 때 이거는 우승 경쟁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스날 팬들도 이제 약간의 기대는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약간 아스날을 응원하면서 봤지만, 그래도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 맨시티가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좀 손쉽게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누구였죠? 쿠두스 맞아. 네. 모하메드 쿠두스가 득점을 또 네. 환상적으로 하면서 그때 쿠두스 진짜 탐나는 선수야. 진짜 잘해. 네. 웨스트햄 가서도 굉장히 좀 빠르고 네. 역동적이고 맞아요. 좀 되게 드리블도 잘 치는 이런 스타일로 되게 우리 자리 2년 잡았죠.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렇죠. 쿠두스의 예. 능력을. 두 골 얻어 맞았잖아 가나전 때. 그 가나전 때 월드컵 때 우리한테 2골 넣었던 그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의 3대1 승리의 중심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필 포든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포드는 그 대단해요. 선제골 넣은 위치에서 걸리면은 무조건 골을 넣는 것 같아요 요즘요. 네, 그 선제골 과정에서도 되게 첫 터치도 유연했고 한 번에 딱 돌려놓으면서 슈팅각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왼발 슈팅은 뭐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포든의 스탯을 짧게 살펴보면은 19골 8개 도움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되었고요. 맨시티의 리그 우승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든도 대단하고, 그리고 저는 또 언급해야 될 선수가 로드리. 로드리. 사실 올해 선수의 후보에서도 선정이 되지 못해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상 로드리랑 포든이 이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딱 끝날 때가 아니죠. 어쨌든 결정적인 결승 득점을 또 성공했었던 로드리였는데,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매치에서 추가골, 사실 그 추가골이 좀 쐐기를 박는 맞습니다. 골이긴 했거든요. 뭐 막판에 좀 웨스트햄이 따라오고 뭐 그러긴 했지만 네, 마지막에 웨스트햄이 한 골을 만회했었는데 그게 핸드볼로 취소되기 전까지 이제 3대1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취소가 안 됐으면은, 그리고 로드리의 골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2대2까지 상황에서 몰리는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VAR 보고 이랬으면 진짜 개쫄리는 네. 거였거든. 물론 이제 그 핸드볼이랑 그냥 취소가 됐어야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로드리의 득점도 맨시티의 우승에 상당히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맨시티가 그 아구에로의 결승골로 우승한 11-12 시즌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때가 44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펩이 부임한 이후로 최근 7시즌 동안 6번의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진짜. 그리고 4연패죠. 와, 그러니까 이 4연패라는 게, 그리고 4연패와 더해서 7시즌 동안 6번의 우승, 뭐 그것도 있고. 와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건. 야, 리버풀이 네. 그때 19-20 때 우승을 차지했던 게 유일한 이제 우승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유일하게 막은 거죠, 맨시티를. 아, 그게 안 끊겼으면은 7연패입니다. 7연패. 그건 좀 너무하고. 7연패. 네. 와. 우리가 분데스리가를 보고 독주리그네, 뭐 노잼리그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예,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독주리그죠. 진짜 네. 독주리그가 돼버렸어요. 이제 오히려 분데스리가가 이제 레버쿠젠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독주리그 이미지 깨버렸고. 사실 지지난 시즌에 한번 이제 맨시티가 아스톤빌라와 경기를 했을 때 전반전이었나요? 지고 있는 상태로 맞아요. 최종전이 끝나면서 맨시티 리버풀한테 우승 한 번 더 뺏기나? 라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균도안이 맞아. 영웅처럼 나타나서 역전을 시켜버리면서, 그때가 뭐 거의 80분까지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네. 막판에 3골 넣어서 역전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후반전에 역전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역시 저는 이제 우승자 DNA, 챔피언 DNA라고 생각을 하기 챔피언 때문에 이제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여지가 없었다. 사실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시즌 시작할 우승을 때부터. 하려면은 맨시티가 초중반에 좀 무너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뭐 몇 경기가 미끄러지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치고 나가서 그걸 유지했어야 되는데 우승 경쟁권 팀들이 또 떨어지면서 네. 그때 좀 앞서 나가지 못한 게 경쟁팀 아스날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네, 근데 이번 시즌 아스날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때는 맨시티가 우승 확률이 이 빅3 중에서 낮았어요. 제일 낮았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맨시티가 지지난 달이었나요? 아스날전 무승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빅5, 탑5 상대로 승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토트넘, 빌라, 리버풀, 아스날 상대로 승리가 없었고, 반면에 아스날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이제 상위팀 상대로, 빅6 상대로 무패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이제 확실히 강팀을 잡아내는 모습에서 아스날이 우위를 점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리그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펩 과르디올라는 오차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렇게 해도 펩 앞에서는 평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건 아마 맨시티가 상위 리그로 더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지 못한 게 상위 라운드로. 아마 갔으면은 맨시티가 이렇게 여유 있게 리그 운영을 절대 그쵸. 못했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맨시티가 똑 떨어지면서 리그에 막 풀 집중. 그래서 풀 스코어 때려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 진짜 4강에 갔으면 우승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그때 제가 오늘 봤을 때 31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맨시티가 다 이겨야 우승 가능하다. 네. 뭐 약간 이런 근데 진짜 다 이겼어요. 진짜 다 맨시티가. 이겼어요. 진짜 다 이겼어요. 그래갖고 와, 그걸 해내서. 그걸 해냈으니까. 근데 맨시티가. 만약에 챔스가 있었다면 정말 정말 네.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말해야 되는 게 준우승팀 아스날. 진짜 이번 시즌은 뭐 지난 시즌에도 준우승 하긴 했지만 네. 지난 시즌과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시즌은- 다르죠. 네. 네, 많이 지난 시즌 좀 빨리 결정됐잖아요. 네. 지난 시즌은 후반기에 좀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이제 완전히 우승 경쟁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좀 음. 빠진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을 끌고 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보니까 아스날이 후반기 그러니까 18라운드 네. 이후의 성적이 16승 1무 1패래요. 아, 근데 그 1패가 근데 1패가 너무 컸어. 아스톤 빌라죠. 네, 아스톤 빌라전. 일단 어제 최종전도 아스날 입장에서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골도 먼저 골 먹히고. 굴절되면서 선제골도 먹히고 물론 토미야스가 바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89분 하베르츠의 득점이 있기 전까지 계속 두들기는데도 득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션다이치 에버튼을 상대로 결국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시즌 아스날이 준우승을 했을 때 맨시티와의 승점이 5점 차였습니다. 맨시티가 89점, 아스날이 84점이었는데 이번 시즌을 보면은 맨시티 91점, 아스날이 89점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있어서 비해서는 확실히 좀 발전을 이뤄낸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2점. 딱 네. 한 경기만 더 이기면은 이제 맨시티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맨시티 상대로 이제 사실 리버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승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우승을 리버풀도 했을 때. 클럽 감독이 우승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네. 아르테타 감독도 시간이 이제 진짜 약간 전성기에 돌입할 시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내년 시즌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 시즌에도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운 시즌이긴 아쉽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분명히 발전할 거고 또 챔피언스리그까지 경험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도 또 쌓았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좋은 운영으로 리그나 챔스나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봐야 되는 네. 아스날 입장에선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리고- 시즌만 봐도 아스날의 골득실이 45점이었어요. 이게 1위 맨시티에 비해서 16점이 뒤진 수치였는데 이번 시즌은 62점으로 1위와 동률입니다. 맨시티와 동률이에요. 그만큼 아스날이 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많이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실점적인 부분에서는 29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1등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사실 4스날이라고 불리던 게 칭찬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르테타 오고 그렇죠. 8등하고 맞아요. 이런 타이밍 3연패로 시작하고 근데 이제는 우승 후보라고 확실히 봐야 네. 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팬들도 충분히 위로를 음. 삼을 만한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패배 맨시티를 제외하고는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시즌은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챔스 진출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리버풀과 이제 아스톤 빌라 이제 챔스에 합류를 했고요. 뭐 프리미어리가 포인트가 안 돼서 5번째 팀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챔스 두 팀은 조금은 일찌감치 지난 네. 주중에 결정이 되었죠.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 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서 1위부터 4위까지 챔스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위 팀인 리버풀은 뭐 이번 시즌 얘기를 해보자면 클럽의 마지막 시즌이었고 네. 뭐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클럽의 마지막 시즌에 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 뭐 유로파리그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에서는 이 정도 성적이면 그래도 만족하고 떠날 만한 시즌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챔스권은 가당치도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평가가 정말 많이 네. 많았기 때문에 네, 부상도 너무 많았고 이번 부상도 시즌. 많았고 네. 그래서 이 3위를 거둔 게 뭐 기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버풀이 또 네. 1위를 했던 순간이 있었기 네. 때문에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게 좀 사이클이 돌면서 이렇게 우승은 실패하고 3위를 차지했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라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적으로 보자면은 뭐 당연히 뭐 성적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건데 마지막 유산으로 코너 블레이드리와 날 콴사를 준비시켜 놓고 또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렇죠. 리버풀은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살라, 뭐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클롭 감독과 함께 너무 많은 사이클을 네.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은 세대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클롭 감독 스스로도 느낀 것 같고, 근데 이에 비해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드필더를 싹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브래들리와 콴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클롭 감독이 팀을 나간다는 거는 이제 내년 시즌 새로운 감독인 슬롯과 함께 조금 다시 한번 재비상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리버풀은 뭐 첼시 이기고 그거 땄잖아요, 카라바오컵.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도 그건 컵도 됐지. 땄고 그러네. 네. 예. 우승도 했네. 그다음에 마지막도 정말 홈에서 잘 보내줬고, 네, 뭐 여러모로 우승을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둔 클롭이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 넘어가 보겠는데, 뭐 빌라는 정말 최고의 성공이죠. 아스톤 빌라가 챔스로 갑니다. 이게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못했죠. 네, 못했죠. 누구도 네. 예상치 못했어요. 못했던 자, 아마 성과인데. 솔직히 유로파는 몰라도 챔스 갈 거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 시즌 전에 아무도 없었을 걸요. 그쵸. 챔스는 챔스는 진짜 챔스는 없었을 거예요. 뭔가 사실 이강인 선수가 유로파래 그 빌라랑 링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에메리 감독이랑 하면은 그래도 유럽 대항전 정도는 꾸준히 나갈 수 있겠다 싶었던 그런 얘기 많이 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챔스를 갈 거라고 네, 사실 이거는 진짜 예상 못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 물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뉴캐슬이 가면서 약간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뉴캐슬은 또 상황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거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뭐 아스톤빌라도 이제 돈이 많은 축에 속하는 클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진짜 정말 돌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기 막 3위하고 이럴 때 보면은 좀 우승 경쟁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맞아요. 얘기를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 그때 맨시티랑 아스날을 둘 다 이겼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즌 막판에 가서 아스날의 우승을 저지한 것도 사실 빌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점을 봤을 때 이제 올 시즌 PL에서 약간 다크호스 그리고 포인트를 쥐고 있던 한 팀을 꼽자면 그건 빌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빌라는 이번 시즌도 정말 잘했지만 진짜 다음 시즌 어떤 선수를 어떻게 영입해서 어떤 팀을 구성할까. 그리고 진짜 제일 놀라웠던 게 뭐 카마라 이런 선수들 빠지면서 위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진짜 카마라 빠지고 막 크게 지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거를 에메리 감독이 또 다 잡았다. 이 점은 정말 놀랍고 진짜 과연 다음 시즌에 어떤 선수 사서 어떻게 올라갈지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챔스를 갔다는 점에서 저는 선수들을 지킬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뭐 와킨스, 카마라, 뭐 더글라스 루이스 뒤쪽에 뭐 여러 선수들 많잖아요. 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여기저기랑 링크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빌라가 원래 위치였다면 사실 이런 좋은 선수들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챔스를 가버리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첼시가 원해요. 그러면 야 우리 챔스 가는데 너네 유로파 잘하면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더 메리트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빌라가 충분히 에메리 감독과 함께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즌이. 자, 그럼 유로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로파는 토트넘이 확정을 지었고 첼시는 이제 맨유의 FA컵 경기 결과에 따라 유로파 갈 수도 있고 컨퍼런스 갈 수도 있습니다. 네. No. 일단 유로파 리그 티켓이 리그 5위 팀한테 한 장, 그리고 FA컵 우승팀한테 한 장이 돌아갑니다. 일단 리그 5위를 확정지은 토트넘은 자연스럽게 유로파에 확정됐고요. 그리고 FA컵 결승이 맨시티 대 맨유인데 맨시티가 이제 챔스 티켓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FA컵으로 우승하면 자연스럽게 리그 6위에게 그 유로파 티켓이 양도되고, 그리고 만약에 맨유가 우승을 해버리면 맨유가 유로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누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토트넘 확정이니까 토트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토트넘은 초반에 잘 나가면서 뭐 챔스 그다음에 뭐 우승 경쟁도 조심스럽게 뭐 노려보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중반 이후부터 무너지면서 결국은 챔스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경기가 딱 그 첼시와의 첫 경기. 그때 이제 로메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경기가 잘 나가고 있던 경기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경기가 약간 시즌이 무너진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때 로메로가 퇴장당하면서 3경기 징계 받고 그때 반더벤 다쳤고 메리슨 다쳤고 이런 완전히 갑자기 잘 나가다 박살이 났던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뭔가 그때 토트넘을 보면서 챔스는 무조건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이거 진짜 우승 경쟁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초반에는 진짜 우승 경쟁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부상이 있고 어려운 이후에는 이제 챔스라도 가겠지 했는데 이제 막판에 무너지면서 또 챔스도 못 가게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시즌 전으로 돌아가서 시즌 전 기대와 지금의 성적을 놓고 본다면
뭐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토트넘이. 어쨌든 3순위가 그쵸. 올라갔으니까 8위에서 5위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즌이긴 합니다. 일단 뭐 이 스쿼드가 돈을 투자한 스쿼드긴 해요. 몇 천억을 네. 쓴 스쿼드긴 한데 일단 토트넘의 빛과 소금 이제 척추를 맡았던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상황에서 그리고 전 시즌 콘테 감독 아래에서 되게 부진했던 네. 그런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5위를 했다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좀 박수 쳐줄 만한 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저는 더 큰 게 이제 일단 중후반 가면서 가장 토트넘에서 화두가 됐던 게 포스테코글루가 이 플랜 A만 고집하는 그렇죠. 부린다. A-1도 아니고 정말 A- 그냥 A만 고집하는 오직 A. 그런 문제가 대문자 A, 있었는데 대문자 A. 그래서 진짜 뭐 다음 시즌 맡겨도 되냐 그래서 음.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장기 플랜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감독이냐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맨 시즌에서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네. 걸 보여줘. 이게 왜냐면 전반전 때 진짜 맨시티가 토트넘이 막 그 경기를 주도하면서 막 많은 공격을 했던 건 아니지만 네. 원래 맨시티가 보여줬던 모습이 안 네. 나왔거든요, 확실히. 맞습니다. 맞춤 전술이 성공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본인도 맞춤 전술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다행히도 포스텍이 증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뭐 사실 이 감독이 시즌 초반에 보여준 퍼포먼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차인데 8위 팀을 5위 팀으로 순위를 상승시켰는데 뭐 경질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토트넘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륙 대항전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대륙 대항전에 출전하면서 네. 그 맞아요. 이후에 폼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걸 그쵸. 봤을 때 내년에는 이제 겨울에 그럼 그런 부담이 덜하죠. 차출하는 부담이 맞아요. 없으니까 뭐 여름에 조금- 유로가 있긴 하지만 그 여름이니까. 네, 여름이니까. 예. 겨울에 이렇게 시즌 중반에 갔다 오는 게 제가 볼 때 좀 크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지금 소속팀에서 아시안컵 전까지 주전을 차지하다가 아시안컵 이후에 갔더니 자리가 없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네.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겨울에 대회가 너무 많았고 거기에 갔던 선수가 손흥민 네. 그리고 비스마, 비수마. 사르 이렇게 사르. 다 척추를 담당하는 선수들이 네.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 시즌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내년 되면은 뭐 올 시즌에는 진짜 한두 명 빠지면 구멍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뭐 영입을 해서 그 구멍들도 메꿀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지금 뭐 유로파리그면은 어쨌든 돈도 땡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보강을 하면 다음 시즌에는 진짜 챔피언스리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네.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이 놀랍게도 첼시입니다. 뭐 한때만 하더라도 막 그렇죠. 더보기 리그 아니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올라왔어요. 불과 거의 한 달 반 네. 전만 해도 한 12위 이랬거든요. 네. 저도 약간 지금 몇 연승을 한 거야? 일단 최근 5연승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니네. 최종전도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겨냈어요. 일단 최종전에 본머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음. XG 값이나 뭐 슈팅 숫자 이런 거에서 다 밀리면서 최근에 이제 쿠쿠렐라 인버티드 롤로 그러니까 전술 변화를 가져간 이유 치고는 좀 많이 아쉬웠던 네.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골을 몰아치면서 특히 카이세도의 베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슈팅을 맞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6위로 마감하고 유로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포체티노의 그런 유임 여부는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오늘 기사를 잠깐 보고 왔는데 그 네. 첼시가 오히려 포체티노를 경질하고 입스위치 타운 그 감독을 노린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수지 감독이 누군데요? 맥케나 감독인가? 예. 네, 맥케나 감독 유망하긴 한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아니겠지. 예. 갑자기 눈을 질끈 감는데. 아니겠죠? 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간대가 그 이제 영국이 뭔가 시작하는 날 시간대인가 지금? 지금 딱 점심 먹을 때죠. 점심 우리. 먹으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사가 막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일단 첼시를 직관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에 12위 했습니다. 뭐 포터, 12위 했구나. 뭐 램파드 체제를 거치면서 최강탁 때보다 더 못했구나. 네, 12위 했어요. 그때 10위 했을 걸요. 그때 10위. 네. 그때 10위였어요. 근데 12위를 하면서 클리스탈 팰리스, 뭐 풀럼, 브렌트포드보다 아래였어요. 그런 걸 비교하면은 포체티노의 이번 6위는 저는 충분히 인정해줘야 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생각합니다. 진짜.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1조를 쓴 건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니 근데 6위 했으면은 네.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못한 걸 욕할 거면 잘한 걸 칭찬해주는 네.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록을 봤는데 후반기 첼시 4위입니다. 맞아. 와. 맞아. 네. 그리고 첼시가 그
XG 값 대비 뭐 골전은 이것도 엄청 하위권 아닌가? 원래 하위권이었는데 일단 시즌 최근에 올라갔나? 끝난 기준으로 했을 때는 XG 값 75.2에 득점 77로 다시 그 역전했구나. 아마 카이세도가 좀 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0.01을 1로 만들었으니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첼시는 뭐 초반에는 뭐 형편 없었지만 일단은 중후반 거치면서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1년 차인 포체티노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적도 뭐 괜찮게 거뒀다? 이건 정말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첼시의 지금 스쿼드 상황이나 아니면은 보드진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봤을 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작년에 바닥을 찍었고 올 시즌 어느 정도 유로파권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포체티노 아래에서 그게 좋든 싫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한 시즌을 더 하면서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돈을 아마 더 쓰지는 못할 거예요.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뭐 오시멘을 산다던가 누구를 산다던가 이거는 힘들 것 같지만 지금 스쿼드 아래에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점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 올 시즌이 이제 티아고 실바의 마지막 시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수비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첼시가 뭐 공격도 공격인데 사실 공격 결정력이 문제였지 뭐 찬스 많았거든요. 근데 수비는 이게 문제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올 시즌 일단 문제가 공격보다도 저는 수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당 득점이 2.0이에요. 그래도 5위입니다. 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5위예요. 어떻게 5위지? 그러니까요. 근데 경기당 실점은 1.7실점으로 12위입니다. 이건 사실 중하위권의 수비력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한 4년간 첼시의 수비 핵을 담당했던 티아고 실바가 이제 어제 고별전을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사실 눈앞이 캄캄하기는 해요. 디사시, 뭐 바디아시 어제 자책골 넣었거든요. 뭐 코릴 지금 한 3개월째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첼시가 큰 돈을 쓴다면은 무조건 스트라이커일 거기 때문에 결국 그쵸. 수비는 있는 선수들도 버텨야 한다는 게 정설이긴 하거든요. 방금 언급한 선수도 되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첼시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 명 안 말했습니다. 포파나 선수. 포파나 그래. 포파나의 부상해온 새로운 영입 같다. 저희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었던 그 시즌 있었잖아요. 네. 첼시가 1조 쓸 때 센터백 많이 영입했던 것 같았어. 포파나, 디사시, 바디아실, 뭐 찰로바, 적지 않은 코릴 더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센터백. 뭐 여기서 한 명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마팁 FA인데 어때요, 마팁? 바팁이요? 근데 저희는 부상 있는 선수는 그만 데려와야 돼요 일단. 아무튼 왜냐면 첼시 안 노리면 저희가 노리고. 아 진짜요? 약간 에반스 버전 2야? 마팁은 리버풀 선수라서. 네, 아무튼 어쨌든 센터백이 하나 비고 맞습니다. 뭐 하나가 돌아올 거긴 하지만 이 십자인대 끊어졌던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이 수비의 문제점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다음 시즌에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팀인데 뭐 일단 뉴캐슬 써놓긴 했는데 뉴캐슬은 맨유가 이기면 박탈당합니다. 없습니다. 뉴캐슬은 사실 지금은 아직 뉴캐슬이 진출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맨유가 져줘야 뉴캐슬한테 차순위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이기면 이제 6위에 양도돼야 될 FA컵을 뭐 맨유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첼시가 컨퍼런스에 가게 되고 7등 뉴캐슬은 아무것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뉴캐슬 같은 경우도 부상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부상 너무 많이 나왔고 챔피언스 리그도 또 하필 죽음의 조에 가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뉴캐슬은. 그래서 진짜 억가를 당한 시즌인데 어떻게 올라왔네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센터백 어디까지 쳐졌었죠? 그때 10위까지 가봤어요. 10위까지 갔는데 사실 뉴캐슬은 센터백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시작 전에도 저희가 센터백 3명하고 이거 되겠나 했는데 3명 다 부상 나오고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그 3명의 퀄리티는 사실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러셀레스가 폼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셰어와 보트만이라는 확실한 두 명의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마팁이 열로 가면 되겠네. 자꾸 근데 부상 있는 선수를 요즘 최근에 난 마팁 되게 좋아했거든. 어디 꽂혔어요? 못 나온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마팁 이렇게 좋지 난. 아무튼 관사가 등장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3명의 센터백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뉴캐슬이 되게 고전하는 타이밍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에디아우 감독이 이거 경질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타이밍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뉴캐슬 보디지는 에디아우를 믿어줬고 결과적으로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위를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이삭이 아닐까. 개쩔거든요 이삭. 그리고 앤서니 고든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삭이 올 시즌 21골을 기록하면서 와. 상당히 많은 득점을 기록해줬고 앤서니 고든 역시 11득점, 팀 내 득점 2위입니다. 고든은 10-10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도움도 10개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시즌에야 부상이 있어서 많이 어렵긴 했는데 뭐 다음 시즌에 선수들 지키면서 그다음에 약간 스쿼드 뎁스만 좀 늘려주면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토날리도 빠지고. 아 맞네. 그전 까먹고 있었다. 아예 이게 사람을 잊고 있었는데. 아, 배팅. 야, 사기당했어요 뉴캐슬을 올 시즌 시작 완전 네. 진짜 얼마 사기 당한 거예요. 진짜 한 거의 900억 들었습니다. 8,900억 정도 들었는데. 물론 이제 토날리의 징계 기간이 예상보다는 좀 길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아니, 그러니까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네. 실전 감각을 찾는 게 사실 복불복이라고 봐야 네. 되니까. 예. 이것도 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변수로 좀 어려웠던 뉴캐슬인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한 것도 잘한 거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선수들 회복하고 그리고 분명히 돈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회복하고 돈을 더 쓰면은 아마 다음 시즌은 또 챔피언스 경쟁원까지 또 경쟁 올라오지 후보죠.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파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 팀까지 다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유럽 대항전권은 아니지만 주목해야 되는 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입니다. 순위는 8이라서 유럽 대항전은 못 갔지만 네. 가능성이 남아 있죠. FA컵 우승하면 유로파를 갑니다. 네. 뭐요? 하실 말씀 있는 거 할 말이요? 포문을 열어 주셔야죠. 맨유 무슨 팬이. 말을 해야 되죠? 일단 뭐 FA컵 우승하겠습니다. 아, 라든지. FA컵 우승 못합니다. FA컵 우승 솔직히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판인데. 아, 그러니까 단판인데 맨시티가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맨시티가 그 단판인데라는 그 기대감이 없는 팀이에요 지금 진짜.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랑 하는 게 더 가능성 높을 수도 있어. 거긴 약간 인간미는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진짜 레알 마드리드랑 하면은 한 판 정도 10판 하면 한 판 정도는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시티가 더 센 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성격이 맞아, 맨시티가 진짜. 약간 좀 무표정으로 사람 패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FA컵이 있지만 뭐 확실히 맨시티가 가능성이 더 높긴 하죠. 그건. 그쵸. 그쵸.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그래서 봐야 되고. 만약에 유럽 대항전을 못 가게 된다면 음. 퍼거슨이 이탈한 이유로. 음. 네, 퍼거슨 때도 뭐 유럽 대항전을 계속 갔으니까 뭐 얼마 만일까요? 맞네. 유럽 대항전을 못 가는 게 아예 못 가는 거는 진짜 얼마 만일까? 이게 얼마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네 진짜. 그다음에 심지어 퍼거슨도 뭐 안 된다 했을 때도 유럽 대항전은 갔었거든요. 초반에 뭐 흔들리고 뭐 이랬을 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있을까요? 없어요. 유럽 대항전을 못 출범 가는 이유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퍼거슨이 프리미어리그 퍼거슨이- 출범 네. 전에 감독이었으니까. 86년인가에 감독 부임을 네. 했을 물론 테니까. 뭐 13위를 한 적도 있고 하긴 한데 그거 아마 프리미어리그 출범 네, 전이에요, 전일 그건. 네. 그리고 유로파리그라는 게 이게 그 개념이 잡힌지 그렇게 긴 시간이 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와. 와 뭐지? 그때는 뭐 챔스 당연히 가는 팀이었고. 이거? 버그네. 근데 일단 아직 FA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확정된 FA컵 우승하면 건 네, 아니고. 가긴 합니다. 가긴 합니다. 그래서 FA컵 우승하면 뭐 파리한 게 그냥 이슈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아니에요. 이슈는 아니다. 이슈로 넘어갈 수 없는 근데 게 이것도 파리도 몇 년 만에 기록 아닌가? 이게 8위를 기록한 게 모였을 때도 7위였고 8위를 기록한 거는 뭐 저는 제가 축구를 본 일에는 없었고 그래서 저도 없을 것 같네요. 이 지금 대기록이 모여 있는 그런 네.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대기록이 보여 있는. 최다 실점. 아 이건 뭐 당연하죠. 최다 실점. 원래 78, 79 시즌에 63실점을 기록한 이후로 아. 최다 실점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58실점인데 오래 가야 되네. 네. 아 방금 말씀드린 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까지 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네. 78, 네네. 79가 이제 1등이고 2등 그다음 2등이다. 보면 돼요. 역대 2위인 거예요. 그럼 창단 이후. 네, 그렇죠. 역대. 와.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한 시즌 최다패. 최다패. 네, 13시즌이랑 13, 14랑 11, 12, 21, 22 이때도 12패를 했는데 이번에 14패를 달성. 달성. 그래서 다시 이걸 경신을 네. 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이게 제일 충격이에요. 최초로 마이너스 골 득실. 네, 저는 이게 제일 충격인 저는 것 진짜 같아요. 이게 저도 제일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아니 충격입니다. 맨유가 7등, 8등 뭐 할 수 있어요. 음. 뭐 최신은 12등까지 갔는데 근데 골득실이 마이너스인 거는 이거는 진짜 아니 마이너스 골득실은 그 첼시 12등 때도 마이너스 아니었을 걸요? 아, 마이너스였죠, 당연히. 아 마이너스였나? 마이너스 9점이었어요, 그때. 아 그래? 아, 아무튼 네. 어쨌든 당연히 마이너스 이- 12등인데. 골득실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승점과 관계없이 이거는 시즌 전반적으로 못 해봤을 때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균보다 더. 얘네는 질 때 꼭 그리고 참사로 져요. 5대 0, 4대 0. 이길 때는 버겁게 이겨. 이길 때는 2대 1, 1대 0 이렇게 이기는데. 아 물론 이제 테나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 부상자가 많아서 실점이 맞죠. 많다라고 그건 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쵸. 해도 너무한 건 아닌가. 터나우의 문제는 네. 또 이렇게 득실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수비 부상이 많아서 실점만 많아서 졌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골도 못 넣었어요. 팀 내 최다 득점이 이제 호일룬과 브루노의 10골이 최다 네. 득점이고 이거 약간 지난 시즌 첼시 보는 네. 느낌이거든요. 그때 하베르츠가 최다 득점이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팀 내 최다 도움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8개였고 경기당 득점이 리그 내 9위입니다. 오히려 경기당 실점은 5위예요. 1.5 실점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호일룬이라던가 가르나초, 안토니 이런 선수들 그리고 특히 레시포드의 부진 이런 걸로 인한 경기력 부진 그리고 득점 부진 그리고 터나우 감독의 공격 전술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더 두각되면서 이제 골득실 마이너스라는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최근 경기인 리그 최종전만 봐도 이긴 했거든요. 2대0으로. 솔직히 이거 전반전에 한 골 먹었으면 끝났습니다. 네, 전반전이 이제 10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맨유 경기 되게 조용. 아무도 관심이 진짜 없고. 한국어 중계도 없었어. 영어만 맞아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거 맨유 경기가 한국어 중계가 없는 네. 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맨유가 4-2-4? 4-2-4-0?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톱이 없고 이제 미드필더 2명을 최전방에 두는 그런 전술을 쓰면서 전반전에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버텼어요. 진짜 이거는 버텼다는 표현이 맞은 네. 게 거의 전반전만 보면 매치 도미넌스적으로 거의 브라이튼이 이제 쭉 올라와 있고 맨유는 뭐 한 게 없어. 그다음에 후반전에 좀 뭘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오나나나 리산드로 같은 선수들의 6탄 방어 아니면 골대 불은 뭐 이런 게 아니었다면은 충분히 한두 골 먹고 그냥 넉다운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버티다 보니까 이제 달로와 호일론의 골이 나왔고 결국 이제 액면 깔아봤을 때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과만 맨유의 봤을 현실이지 때는, 않을까요? 이게 맨유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지금. 이게 어쨌든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할지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감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쵸. 테나가 남는다고 했을 때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돌아왔으니까 뭔가 기대를 해봐야 되나? 라고 물으면 이젠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일단 터나우의 거치는 FA컵 결과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맨유 팬들은 사실 그거와 별개로 나가는 걸 원치 않을까. 그렇죠. 어떤 걸 원하시죠? 저는 투엘? 아니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맨유 팬들 투엘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여론은 투엘로 봤거든요. 투엘 되게 좋아하던데. 나는 데케텐이잖아요. 데케텐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그래요? 그때 맨날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는 했는데 근데 중간에 네.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래도 경기견이었어요. 저는 데케 호고 한 번 꽂히면은 이게 사실 잘 데케호와 데케텐은 그게 안 될 텐데. 그거 긴 한데 몰라요. 저도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번 FA컵 결과를 보고 그때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도 좀 찾아보고 저는 근데 FA컵을 만약에 우승하면 들지 못한다면 되지 못하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잘라야 된다. 잘라야죠. 책임을 져야죠 이거. 아무것도 한게 역대급 없는데. 뭐 지금 아까 그쵸,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역대 뭐 몇 위, 뭐 역대 최악 이러면 잘라야죠. 근데 올 시즌만 보면은 네. 모반 무솔랑 텐 중에서 꼴찌 해도 이상하지 네. 않을 성적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FA컵 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2시즌 연속 6관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이번 주말이더라고요. 네, 이번 주 저희가 주말. 중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토요일 저녁 11시더라고요. 오, 시간 그러면 좋습니다. 올까? 그래서 저희 많이 모여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좋기 때문에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터나우가 최악인 건 맞지만 일단 FA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중위권 팀들 중에 살펴볼 팀도 하나 정해봤는데요. 일단 크리스탈 패리스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막판 정말 큰 돌풍을 이뤄냈습니다. 일단은 뭐 시즌 초중반에야 뭐 최악이었고 호지슨 감독 체제 하에서는. 네. 근데 글라스너 감독 부임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독 부임 이후에는 7승 3무 3패. 그다음에 최근 3연승. 3연승이었던 상대가 빌라, 울브스, 맨유. 승률이 엄청 높다. 그래서 이 글라스너 감독 부임 이후에 백스리를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에제 올리세의 공격력이 정말 극대화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필립 마테타 이 선수 솔직히 그냥 애매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완전 프리미어리그 탑급 공격수로 변화가 됐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1골이에요. 약간 작년 마테타가. 후반기 잭슨 성적인데. 약간 그 비슷하긴 해. 이거 보고 누가 데려가잖아요. 잭슨 골 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말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팀이 아닌가. 맞습니다. 맞아 봤잖아요 팰리스한테. 세게 맞았죠. 아프더라고. 그때 되게 전방 압박도 네. 강하고 전환도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스리로 바꿨다는 게 수비적으로 네. 바꿨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후방에 수비진만 두고 사실상 거의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되게 빠르게 반대 전환 내지는 공수 전환을 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맨유 센터백이 에반스 카세미로였을 거예요. 네. 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못 찾으면 하잖아요, 근데. 맞네. 그리고 일단 이 3톱이 너무 강하니까 그 힘이 어쨌든 뭐 다음 시즌까지 지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정말 잘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군가 빠지더라도 저는 글라스너 감독이 이 정도의 지도력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뭐 대시자도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축구는 감독 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메시급이 아니면 그래서 에제 올리세는 진짜 빅클럽에서 많이 땡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올리세는 올리스에 나는 네. 솔직히 올리스에 쿠두스 맨유가 좀 영입했으면 축구 생각 많이 했어요. 작년에 올리세가 제 첼시랑 생각에는- 히얼리고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햄스트링 부상 이슈였나? 뭐 때문에 메디컬에서 떨어졌나? 메디컬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거절을 한 건지 마지막에 파토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올리세는 되게 좋은 선수고 에제 역시도 이제 이부 리그에 있을 또 때부터 홈그로운이요 네, 이 선수. 너무 좋은 선수였고 좀 맨유가 한번 좀 근데 맨유 감독부터 일단 감독까지 이제 부임했는데 뺏어. 트레이드 아무튼 그래서 진짜 페리스 정말 대단했고 그렇습니다. 이 감독과 이 선수들이 남다면 다음 시즌 진짜 저는 이대로만 유지가 잘 된다면 유럽 유럽 대항전 대항전을 노려야죠.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해는 진짜 경쟁이 너무 빡세요. 그러면 좋은 감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언급을 뭐 안 해드렸지만 뭐 올버햄튼이나 이런 팀들도 뭐 맞아요. 충분히 뭐 위협이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도 막판에 좋아. 그리고 웨스트햄도 이제 로페테기 네. 감독 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 굿바이브에서 떴던데. 네. 그러면 또 이제 진짜 쉽지 않아요. 웨스트햄도 약간 다크호스로 밖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면 자 다음 네, 시즌 삐끗하면은 뭐 진짜? 빅6라고 여지 없어요. 포체티노로 안 네.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진짜 다음 시즌에 피해 정말 그렇습니다. 치열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등팀 아. 살펴보면은 강등은 이제 루턴, 버니 셰필드 이제 왔던 팀들이 그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세 팀이 다 강등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않았던 같아요. 것 같은데. 꼭 한 팀 정도는 중위권 할 정도로 약간 돌풍 일으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 시즌은 승격 팀들의 전력이 너무 약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막 영입도 크게 조금 투자한 팀도 아쉬웠고. 없고. 예. 기억나는 게 우리 방송할 때 이게 녹음할 때 벌리가 콤파니 감독 아, 엄청 잘한다. 축구 되게 매력적이다. 인상적이다. 승점 100점 넘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 근데 이게 일부 리그 오니까 확실히 체급 차이가 있는지. 근데 안 그런 된다는 버니조서도 영입은 뭐 얼마 없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강등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인지 오히려 젊은 선수를 위주로 시즌에 돌렸죠. 그리고 끝까지 뭔가 실리적인 선택보다는 자신들의 음. 철학을 밀고 나가는 모습도 있었고. 콤파니가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네. 더 오고 콤스테커 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어쨌든 아쉽게 강등이 되긴 했는데 저는 버니는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등 당해도. 어쨌든 올 시즌 뭐 진짜 본인들 분에 맞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 스쿼드도 굉장히 어린 선수들을 잘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2부로 내려가면은 뭐 시티에서 임대도 많이 데려올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2부 있을 때 시티 선수들 데려와서 잘 썼거든요 맞아요, 버니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을 거니까 다음 시즌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네, 루터는 뭐 원체 전력이 약했고. 그다음에 셰필드가 제일 아쉽지 않을까. 셰필드는 일단은 어제 토트넘이랑 할 때도 3실점 하면서 좀 되게 좋은 기회들도 네. 있었는데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고 35득점 PL 꼴찌입니다. 140점 PL 레코드일 걸요. 정말 오랜만에 봐요. 100실점. 100실점 140점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69라는 좀 처참한 성적을 기록을 했고. 진짜 이 팀은 뭐 전력이 정말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투자도 없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왔다니 그대로 갔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점점 이제 PL에 있는 팀들이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 시즌은 에버튼 승점 삭감, 그다음에 노팅엄 승점 삭감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수가 이 팀들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간 거 보면은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잔류하는 팀들과 갭이 2부에서 좀 올라온 생겼군. 팀들의 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즌 과연 이 레스터나 뭐 입스위치나 뭐 아니면 리즈 소튼 뭐 이런 팀들이 경쟁할 수 있을까? 더 빡세질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레스터는 좀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순위를 딱 봤는데 이게 12부터 16위까지 승점 차이가 11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7점이 32점, 노팅엄이 32점이고 그다음에 16위부터 10위까지 뭔가
느낌이 촘촘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올라오는 팀들이 진짜 쉽지 않겠다. 프리미어리그가 강등권도 막자였습니다.